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 투자전략팀 이상원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전미경제학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이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투자에 참고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먼저 전미경제학회 어떤 건지 참 궁금해요. 네. 전미경제학회는 1885년에 설립된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회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매년 이 학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연차 총회가 있습니다. 이 연차 총회에는 전미경제학회 산하에 62개 협회가 참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530개 정도 세션이 열린다고 해요. 네. 이 530개 세션 중에서 발표되는 논문 수만 한 1,500개에서 2,000개 정도 발표가 되는데 경제학회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정책, 글로벌 정책에도 많이 참고할 만한 주된 내용들이 있는 그런 연차 총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전미경제학회를 주목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름이 있고 명망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렇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경제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참석자들을 좀 살펴보면 주요 경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그리고 전직, 현직, 중앙은행 총재들, 전직 재무장관, 그리고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얘기하는 말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고 향후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거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진짜 엄청난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지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방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서 좀 줄여서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난해에 팬데믹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정부가 막대한 재정과 금융정책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네.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진 거냐, 투입 대비 효용이 좋은 거냐 하는 거를 판단하는 게 경제학자들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 주체들, 개인, 정부, 국가 간의 교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팬데믹 이후에 정책들은 무엇이 돼야 되고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논문들이 또 발표되고 있어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을지 조금 요점만 포인트만 콕콕 집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된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팬데믹 때문에 정부 지출이 상당히 많았고 중앙은행도 매우 공격적으로 금융정책을 사용했었잖아요. 이 정책들이 효율적이었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팬데믹 이후에 정책은 어떻게 되고 경제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화면을 보시면 라즈 채티라는 분으로 하버드대 교수신데 28살 때 종신 테뉴어를 얻으신 이제 천재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미국에서 40대 이하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경제학자고 오른쪽 상단에 계신 분은 이제 크리스티나 로머라는 분인데 역시나 오바마 정부 때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같은 행정부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토론하는 내용 그리고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네. 라즈 채티 교수님의 주장인데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소비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소득이 매우 낮았던 분들의 경제 활동이 둔화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주장을 이제 보시면 소득이 낮았던 분보다는 소득이 높았던 분들의 소비가 훨씬 더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도표를 보시면
지난해 4월 그 가장 극심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됐을 때 소득이 4분위였던 분들의 소비 활동은 26%가 줄었던 반면에 상위인 1분위에 계셨던 분들은 40%가 감소를 했거든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로나 이전과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개인들의 소비 활동 지출에 대한 그런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전에 보시게 되면 이 서비스 항목이 매우 높잖아요. 네. 근데 이후는 이제 서비스 항목이 매우 감소를 했어요. 사람들이 재화,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재화보다 서비스에 구매하는 데 있어서 지출했던 항목이 전체 67%였는데 이게 33%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이런 서비스를 주로 구매하는 계층 혹은 소득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결국 고소득자들이 서비스를 많이 구매를 하는데 팬데믹 때문에 이런 서비스 구매 활동이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 최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더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역시나 그 소득 분위별로 일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소득이 높았던 분들은 일자리를 조금 잃었지만 빠르게 회복을 하셨고 소득이 낮았던 분들은 일자리를 많이 잃었고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좀 반대되거나 아니면 그 폭이 엄청나게 큰 것 같네요. 네, 생각보다 이 차이가 매우 크게 나오죠. 다음 장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실업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소득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업을 당한 분들한테 돈을 주거나 아니면 기업들한테 고용을 계속 유지하라고 이제 장려금을 주는 경우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에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500인 이하의 사업장하고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는 500인 이상의 사업자 간의 고용량의 이제 변화를 보시게 되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이 돈을 많이 썼지만 이 고용과 관련한 거에 있어서는 그 효능이 이렇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라즈 채티라고 하는 미국에서 매우 전도 유망한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앞으로는 이제 크리스티나 로머라는 분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도표에 나와 있는데 밑에 토탈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정부가 1이라고 하는 돈을 썼을 때 GDP로 얼마나 많이 연결이 됐느냐 하는 걸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토탈 위에 여러 개, 한 6개 정도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시행한 경제 정책들인데요. 그 정책들마다 재정 승수 효과라고 하는 재정 한 단위당 GDP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하는 그 효과가 다 달리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재정 승수가 0.36이라고 그래서 매우 낮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정책은 장려하고 어떤 정책은 재고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취임 초기가 되면 그 경제정책 프로그램 한 9천억 달러 추가 쓰는 것도 이제 그 승인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줄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승수 효과가 낮았냐 하는 건데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밑에 이제 보시면 소스에 그 코이비온이라고 하시는 이제 경제학자분이 되시겠는데 이분 논문 결과를 이제 인용을 하신 거고요. 돈을 줬더니 소비자들이 어디에 썼느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Mostly to increase spending. 나는 대부분을 지출하는 데 썼어요 하는 분들은 전체 응답자의 15%밖에 되질 않았고요. 저축을 주로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32%, 빚을 주로 갚았어요 하는 분들은 이제 52%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위기가 와서 정부가 가게한테 돈을 줬더니 가게는 야, 이 돈으로 좀 소비를 해서 경제를 살리자 했더니 주로 돈 썼어요 하는 분들은 15%, 난 주로 빚 갚았어요 하는 분은 52%.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돈을 주는 건 한번 재고를 해보자. 다른 방법으로 경제를 살리도록 돈을 현명하게 써보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라주 교수님하고 크리스티나 로머 분이 이제 하셨던 말씀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얘기했던 걸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크리스티나 로머 분의 얘기인데
미국의 국회 예산처에서 얘기하기를 정부가 그래도 돈을 써서 돈을 안 쓴 거 대비해서는 GDP가 8.3%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인데요. 8.3% 수치가 높다, 낮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수치가 얘기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분은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 장 이제 잠깐 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완벽하지만은 않았는데 이유는 이것보다 더 적은 돈을 쓰고도 충분히 이것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었다. 돈이 효율적으로 집행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그 주요 정책 내용으로는 이번에는 타겟을 잘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임팩트 있게 돈을 써서 경제를 살려보자. 그리고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페어니스, 즉 공정성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많은 그런 세션들이 있었고 500 몇십 개의 세션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1,500개에서 2,000개의 논문이 발표됐지만 그중에서 이제 몇 개의 논문들이 취합된 내용들을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미국의 대응은 좀 성공적이었었지만 이번으로 인해서 불평등이 나타났었고 그 효과가 계속 고착화되고 있다. 그리고 돈은 많이 썼지만 약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정책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고 아무래도 이제 차기 미국의 행정부나 중앙은행들은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그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흐름을 조금은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점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투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시사점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소개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그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를 상기해 보면 금리를 뭐 이른 시간에 올리진 않겠다.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만약 내가 올리게 된다 그러면 시장 너희들 다 알게 해줄게 이런 얘기도 했었고 다른 분들도 금리를 올리려고 하면은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다. 또 이런 얘기가 또 이 학회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가 좀 더 유지가 될 거니까 주식시장도 여전히 유동성을 좀 풍부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크리스티나 로머 같은 분은 그 오바마 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8조 달러의 돈을 써야 된다고 공격적으로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돈을 쓴 거는 레리 서머스가 반대하면서 8천억 불 정도만 썼는데 이분이 최초에 주장했던 거는 1.8조 달러였잖아요. 결국 재정 정책도 이분의 영향이 만약에 좀 가미가 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계속 그 유지가 되거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를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정부에서도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은 계속해서 위험자산이나 자산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점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전미 경제학회에 대해 알아보고요. 또 앞으로 향후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점들을 또 고려해봐야 할지 알아봤습니다.